Q&A. (4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금융기업의 실적은 호조를 보였지만 고용과 주택시장 지표의 부진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13,000선이 깨지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될 거란 루머와 미국의 각종 지표 둔화에 대부분 하락 마감했습니다. 프랑스가 2% 급락세를 보였고 독일은 0.9% 약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4대 정유사가 독과점하던 국내 휘발유 공급 시장에 삼성토탈을 제5의 사업자로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알뜰 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 대폭 확대되고 서울 지역의 자치구별로 1개씩 총 25개의 알뜰 주유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위험 요인을 분석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가계 채무나 기업 채무 부담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큰 원인은 고령층의 가계 대출 증가와 한계 중소기업이 크게 늘어난 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4월 20일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시간이 됐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설렘이 가득하지만 간밤 글로벌 증시는 또다시 약세로 마감했죠.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될 것이다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고 또 미국에서는 이날 발표된 지표 내용이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반등의 기회로 삼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 샘플러스 라인업 통해서 전문가들이 추천했던 종목들 꼼꼼하게 AS 해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오늘의 대박 전략으로 라이젠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글로벌 증시, 특히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내용은 좋았지만 경제 지표 부진이 또 발목을 잡았더라고요.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볼게요. 네. 다우가 한 0.5%,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0.8%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여줬죠. 아무래도 애플이 뭐 추가적으로 한 3% 이상 좀 하락이 좀 나오면서 투자 심리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흘러갔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은 뭐 MS, 마이크로소프트나 모건 스탠리, 그러니까 보아가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좀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현대 시장은 실적보다는 경기 지표나 아무래도 주변 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실적이 상당히 좀 빗바랜, 어닝 시즌 자체가 빗바랜 상태를 좀 놓여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간밤에 발표된 미국 그 지표 같은 경우는요, 고용 지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죠. 예상치 같은 경우는 한 37만 건 정도 지금 예상을 했는데 38만 4천 건 정도 발표가 되면서 일단은 예상치보다는 지금 하회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지난주보다는 좀 감소되는 흐름은 상당히 좀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 선행지수 자체도 0.3% 좀 개선이 되면서 그래도 앞으로의 경기 상황은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좀 지표가 발표됐고요. 그 다음에 주택 거래 같은 경우는 시장 예측치가 462만 채였는데 448만 채가 좀 거래가 되면서 일단은 예측치보다 좋지 않은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라든지 주택 지표 모두 예상보다는 좀 부진한 흐름이 상당히 좀 이어졌다라는 거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건 것 같습니다. 지표보다는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표보다는 지금 뭐 스페인이라든지 그다음 프랑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2년 10년물 국채금리 국채 25억 4천만 유로 발행에 성공을 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금리 자체는 소폭 상승을 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국채 금리가 양호하게 성공적으로 좀 발행이 되면은 금리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게 금리 자체는 상승세를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스페인에 대한 우려는 떨칠 수가 없다라는 게 상당히 좀 부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S&P나 무디스에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그다음에 스페인, 이탈리아, 그다음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추가적으로 강등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도 추가적으로 시장 심리에 가뜩이나 좀 좋지 않은 시장 심리에 상당히 좀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악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IMF 쪽에서도 3,200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재원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 자체는 그만큼 그러니까 유로존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경기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 지금 유로존 쪽에 지금 포커스를 좀 맞춰주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유로존 이슈가 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시장은 반등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제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외국인이 매수해 주나 싶었는데요. 이 오후장 들어서 매도세로 흐름을 바꾸기도 했었죠. 과연 외국인과 기관 내 수급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일단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가 이탈이 됐습니다. 네. 2,000포인트가 좀 이탈이 됐는데, 근데 지금 2,000포인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 흐름 자체,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좀 어떤 상태로 좀 이뤄지고 있는가, 그게 조금 더 중요한데, 일단은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외국인 한 9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여있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매수했던 규모 대비 매도 규모는 크지 않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187억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투신권의 매도가 한 500억 정도 나타났고요. 기금은 여전히 일단은 4월 들어서 저가 매수 좀 가담하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간단히 좀 언급드리자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와 KTNG, 한국타이어,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을 일단은 매수를 했죠. 일단은 뭐 긍정적인 부분은 삼성전자를 매도를 마무리하고 매수 전환했다라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장 마감 이후에 어닝 쇼크에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는 거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기, 기아차,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삼성 SDI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이라든지 IT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 자동차 역시도 매수를 좀 지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런 업종들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죠. 자동차, IT, 최근에는 뭐 조선도 상당히 좀 탄력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여전히 이들 업종의 힘은 상당히 좀 강하다.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이러한 힘이 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상의 종목은요,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현대차, LG전자, SOL, 대우조선해양.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LG전자에 대한 매도. 그러니까 근데 현대차는 그동안에 좀 매수를 상당히 좀 많이 해주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3거래일 연속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규모 자체가 역시 좀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겠죠. 일단 기간 조정을 좀 거치는 동안에 외국인의 좀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LG화학, LG전자, 신한지주,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이 일단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LG 관련 그룹주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죠. 근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제도 상당히 좀 매도를 많이 했는데, 이번 주, 그러니까 지금 초부터 기관들은 미리 실적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나올 것을 알고 엄청나게 많은 규모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전망은 기관의 수급을 좀 따라가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나. 그래서 기관의 수급이 좋은 종목이나 업종별로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최근의 시장에서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은요, 다음이나 파라다이스, 코미팜, STS 반도체, 덕산아이 메탈 등을 일단은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 최근에 상당히 좀 강하죠. 다음도 그렇고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덕산 하이메탈도 그렇고 일단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기관 역시 좀 마찬가지로 웰파스, 디지텍 시스템, 컴투스, 이녹스, 메디톡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IT라든지 게임 관련주에 대한 매수가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 측면인 만큼 앞으로 갤럭시 S3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살아있는 그런 지금 종목은 관심을 두시면서 조금 단기적인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수 2,000포인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최근 뭐 거래 대금도 줄고 있고 계속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좀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까요? 오늘 아무래도 좀 금요일이고요. 그다음에 심리 자체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말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G20 재무장관 회의가 쭉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지금 유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조금 스페인 금리를 낮출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부분 뉴스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다시 한번 스페인 금리가 좀 상승을 한다면 다음 주 시장 초도 다음 주 초 시장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일단 투자를 하시자라는 부분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어닝 시즌이 지금 상당히 좀 빗발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상보다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자체는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근데 실적이 아니었다면은 주가 하락은 더 컸을 거다라는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투심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감소를 하고 상승폭이 좀 제한된다는 것 자체는 시장 투자자들이 일단은 시장을 상당히 좀 불안하게 보고 있고 베팅을 그만큼 안 한다. 그러니까 매수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호재에도 이러한 부분이 좀 발생이 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더 투심이 개선. 아무래도 재무적, 그러니까 지금 금융 위기 가능성이 있는 지금 유럽 쪽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어느 정도 좀 안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중요하죠. 최근 들어서 4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 한 달 동안만 외국인들이 3,952억을 지금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 2, 3월 같은 경우는 순매수를 보여줬던 흐름과는 상당히 좀 반대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시장의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역시 기관도 마찬가지로 기관 같은 경우는 저가에 받아내는 지금 매수는 들어오고 있지만 시장을 끌어올리는 매수세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일단 상당히 좀 부정적인 수급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장중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선물 계약이 큰 폭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라면은 일단 상당히 좀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현선물 매도가 나올 경우는 부정적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주식과 현금을 일단은 비율을 5대5 정도 확보를 하시면서 시장을 관망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요. 주식을 포기하기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주식 100% 갖고 하기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주식을 포기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 좀 전에 언급드렸던 유럽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갑작스럽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완화가 될 경우 주가는 그동안에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이 급등이 나오면서 해소시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한 50% 정도 갖고 계시되 현금은 50% 정도 들고 계시면서 추가적인 하락에는 반드시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요.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업종 자체, 그러니까 지금 IT라든지 조선,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에 카지노 관련주들의 일단 조정이 나온다면 좀 저감해서 가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업종 자체, 그러니까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 자체 일단은 저감해서, 그러니까 조정 시 매수 관점이고요. I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품주에 대한 매수세가 좀 더 쏠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보다는 그 인터플렉스라든지 지금 이녹스 같은 지금 중소형주 FPCB 관련 종목에 대해서 일단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빅3 업체겠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신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GKL이나 파라다이스 상당히 지금 상승세를 좀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이유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그 국민들이 경기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면서 해외에 대한 지금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카지노 관련 업종들의 매출 증가와 실적 증가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보시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업종별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IT 업종인데요. 어제도 장 마감 1시간 전부터 SK 하이닉스가 갑작스럽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빨간불로 마감하기도 했었죠. SK 하이닉스 이외에도 삼성전기 등 반도체 관련주가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들 종목들 그렇다면 오늘 좀 조정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 가능한 겁니까? 자, 일단은 제가 보는 건 좀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기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드리고 싶은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일단은 뭐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상승을 하긴 했지만은요. 어저께 장 막판에 이제 뭐 더 이상 반도체를 우리가 싸게 안 팔겠다라는 기사가 뜨면서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런 측면인 만큼 현재로서는 반도체 업종, 그러니까 지금 낸드 가격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삼성 전기 같은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그러니까 지금 갤럭시 S3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폰 5에 대한 출시 기대감, 그 다음에 갤럭시 노트 10.1 같은 경우도 지금 출시 기대감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 그러니까 이 제품 모두 지금 히트를 쳤던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출시가 된다면 아무래도 기대감이 충분히 살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핸드폰 부품 쪽에, 그러니까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LG노텍도 그렇고 좀 전에 말씀드린 FPCB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5월 전까지도 충분히 지금 강세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낫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장 막판에 갑자기 좀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런 측면에 좀 지속되기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급등이 어제죠. 어제 급등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반락하면서 하락이 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이닉스,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품값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수급이 좀 좋아질 때를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 네. 좀 관망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조선업종은 좀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 조선업종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거든요. 이런 흐름이 계속 쭉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니까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재가 네. 아니라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뭐 건설이나 뭐 중공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좀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해외에서 좀 알아주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자동차도 점유율을 확대시키고 있고 IT 역시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나 빅3 업체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는 밑으로 꺾이고 있죠. 근데 삼성중공업 차트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3월 달에 고점을 찍었던 그 라인, 지금 부근까지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 시장 흐름이 상당히 부진하지만은 상대적으로 힘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 드립십 수주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그러니까 지금 특수선박에 대한 수요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수주 기대감도 상당히 좀 크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거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소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아져서 그 수요가 증가할 때 급등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뭐 화학이라든지 뭐 철강 업종, 그러니까 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전반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일단 기업의 경쟁력이 강해지는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은 뭐 조선도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종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좀 중동 수주가 지금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700억 달러 이상, 800억 달러 가까운 수주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지금 뉴스가 좀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네.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인데 건설업종은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1분기 수주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네.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근데 1년을 놓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그 규모 자체는 계속해서 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주화 운동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졌죠. 이라크도 그렇고 네. 리비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일머니, 그러니까 유가가 그동안은 급등을 좀 많이 했죠.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오일머니 자체가 이제는 그 국가가 어느 정도 좀 재건할 수 있는 돈으로 지금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다면 가장 기초적인 게 인프라 투자죠. 뭐 도로를 닦고 건물을 짓고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 업종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림산업이나 대우건설, 삼성물산, 뭐 GS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가지시는 게 좋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러한 종목들을 좀 모아가시고 하반기 이후,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큰 그림으로 보시면서 건설업종 모아가시면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어제 한 증권사에서는 건설주에 대해서 보수적인 전망을 내놔서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수주 모멘텀이 이미 선 반영됐다라는 의견이었거든요. 네. 이런 것좀 어떻게 일단은 보시는지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증권사 리포트 자체가 방향성을 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 발표를 한 애널리스트의 의견일 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건설업종 수주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냐 고평가냐 그것도 좀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대림산업을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4조 원입니다. 시가총액이 4조 원인데 영업이익 자체 같은 경우 작년도 그렇고 그 이전도 그렇고 올해 예상 수익도 그렇고요. 6천억 이상 충분히 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6천억이 달성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 PER 기준으로 봤을 때 10배가 채 안 된다는 얘기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대림산업 같은 경우나 뭐 현대건설이나 다른 기업들 수주 모멘텀이 좀 계속되고 있고 실적이 좀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재무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아무래도 우리 국내 그 경기, 그러니까 건설 경기 자체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좀 턴을 해준다면 거기에 대한 모멘텀도 좀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설 업종 자체는 일단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동안에는 이제 그 중소형 업체들이 이제 구조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퇴출됐잖아요. 이제 그러한 캐파 자체를 이제 다른 쪽으로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 업종 자체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물론 수급이 안 좋아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럴 때 오히려 좀 저감해서 기회로 활용하신다면 상당히 네.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과 함께 업종별 전망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즌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좋은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샘플러스 라인업입니다. 저희 샘플러스 라인업에서는 서울경제TV 고품격 증권방송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번에 봄을 맞아서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3개월의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명사조 첫 번째 김영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종목 한진해운 에이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관심적으로 말씀드린 한진해운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 예. 어제 이제 한진해운 같은 경우 제시해드린 매수가 밴드가 이제 15,500원에서 전일 종가, 그 전일이죠. 그 종가 사이에서의 매수가를 말씀드렸는데, 어제 종가가 15,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편입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에 좋은 가격대 왔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 아마 지금 예상 호가를 봐도 한 1% 이상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만약에 편입을 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뭐 수익 구간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떤 2분기에 대해서 영업이익 흑자 부분, 턴어라운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떠한 막 급등을 하고 뭐 이런 종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인지를 하시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하루하루의 어떤 등락 이런 부분에 좀 너무나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면 좀 편안하게 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전에 거의 목표까지 도달을 해서 절반 정도 이제 수익 실현을 한 그러한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현재 흐름도 상당히 뭐 양호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5일선도 이탈되지 않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뭐 거래량 부분도 상당히 양호한 거래가 유입이 되고 거래가 줄면서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좋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 뭐 수익 구간에서 전혀 뭐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또 절반 정도 수익을 챙겨놨기 때문에 나머지 비중 같은 경우는 5일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을 피도록 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네,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뭐 제일모직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 현재 흐름은 뭐 탄력적인 흐름은 아닙니다만 뭐 지금 현재 소폭 마이너스 구간 혹은 소폭 뭐
수익 구간 이렇게 종목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제일모직, 삼성물산, 한진해운 이러한 종목들은 좀 중량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어떤 흐름 뭐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가 앞으로의 실적 부분이라든가 앞으로의 수준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을 보시고 조금 긴 시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한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어떤 안전한 종목들을 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침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가 어떤 종목을 뭐 매수를 해서 수익률 게임을 하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의 리스크를 좀 줄이고 안전한 종목들을 좀 되도록이면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긴 시각에서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 현재 이제 한 6% 이상 수익 구간에 들어간 상태인데 목표가는 이제 한 22,0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현재 이제 21,000원 좀 밑에 가격에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제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고 아쉬운 부분은 변동성이 나타나는 종목 같은 경우에 장중에 이제 같이 매매를 한다면은 제가 충분히 좀 수익을 챙겨가면서 유동성 있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좀 있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추후에 이제 AS만 해드리다 보니까 그러한 장중에 어떤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뭐 수익이 다시 반납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항상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고 나서 변동성이 좀 생각보다 빠르게 좀 나타나서 한 5% 이상 현재 뭐 시장 안에서 5% 이상의 어떤 수익권에 들어간다면 일정 부분 항상 수익을 좀 챙기는 목표가까지 꼭 도달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실 것을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규 관심 종목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AS 부분 그리고 매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트레이딩 관점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또 잘 알겠습니다. 또 월요일 더 좋은 종목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인데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양승모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하루 시작되고 있으시죠? 네네. 네, 지난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원익 ISPS부터 해주시죠. 네, 우선은 그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늦게 편입한 그 원익 PS도 이제 어제 이제 흐름이 좀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21선을 좀 회복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한 8,200원까지 이제 그 반등을 좀 시도를 한다면, 목표 주가 8,8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힘과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정리 의견을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그 전일 증시가 이제 뚜렷한 방향성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어서 일단 혼조세의 흐름, 또 이틀 연속 지금 다우지수가 하락했다는 데 있어서는 좀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여전히 지금 코스피 증시는 지금 횡보라든지 그 추가 하락이 있다고 그 판단되는 그 흐름들이 있는데요. 여전히 그 코스닥은 오히려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00포인트에 대한 이런 500포인트 이하로 주가가 눌림이 왔을 때 저가 매수에 대한 의견은 계속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그 증시 상황이 해외 증시에 대한 이런 영향도 있지만 크게 나빠 보일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보다는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에 좀 그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삼성전자가 장중 1% 이상대의 상승을 보여주었음에도 일단 불구하고 지수가 약세장이었다라면은 체감 지수는 1% 이상의 조정장이었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떠한 투자 주체의 어떤 투자 주체가 이제 지수의 하락을 이제 아직은 원치 않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 조정을 보여준다면은 매수에 대한 기회로 보는 관점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음으로 이제 그 슈프리마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또 언급을 좀 드리겠는데요. 분명히 이 종목은 오를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까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매도 의견을 제시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다행히도 어제 장중 한때 6% 이상대의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본격적인 상승 출발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은 목표가 15,200원까지 그대로 보유하는 그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지금 포트에서 그 문제시되고 있는 종목이 지금 성룡광전 투자라는 종목인데 지금 1,900원 자리에서 좀 청산하자고 의견을 드렸던 그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일 그 저가 자리에서 대량의 거래가 또 동반되면서 또 하락 마감한 종목인데요. 현재 자리에서 일단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한 이런 미반영되어진 자리에서 또 주가 하락이 과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일단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돌바락대로 손절가에서 그 미리 대응 못한 부분들로 있었지만 오늘 1,600원을 만약에 회복하지 못한다라면은 종가상에서 포트에서 제외한 이후 종목 교체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신규 종목을 새롭게 편입하지 않고 성균 광전 투자 오늘 1,600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매도 이후에 새로운 포트로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좀 주가가 내려가면 성균광전 투자는 1,600원이 도달하지 못하면 바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지금 바로 제가 봤을 때는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종가상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오후장에 대한 그 흐름을 본 이후에 1,600원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종가상 기준으로 일단 청산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가 확인하면서 저희가 매도하는 방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중환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예, 지난 종목 대우건설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우건설 AS 해드리겠습니다. 예, 대우건설은 그 만원대 안착 여부가 가장 큰 관점이었습니다. 어제 시장이 안 좋아서 만원을 간신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또 5일선도 깨지 않는 어중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금일 전략은 어제 다우지수가 조금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 손절선을 한 9,900원 선으로 좀 상향 조정하고요. 금일 시장은 낮게 출발하겠지만 그래도 대우건설은 21선 돌파를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장기 투자란 저는 수익으로 홀딩해서 지켜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손실 상태에서 홀딩하는 건 극단적인 표현으로 좀 기대 심리에 의한 방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손절선을 지켜주시고 수익으로 기분 좋게 중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손절선 지키면서 중기 투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 가져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은 그 전자계량기 저제업체이며 예. 스마트 그리드 테마주인 PS텍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네, PS텍은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그게 전력기기 사업하고 자동차 부품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사업하고 전기차 부품과도 관련지어 있어서 두 테마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치를 상용화하는 방안이 있어서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란 차량 그 전면 유리에 주행 시 필요한 정보를 표시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출시를 앞둔 기아차 K9에는 시범 장착한다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MB 정부 들어서면서 저탄소 녹색 성장으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임기 말기 부분에 와서 그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 좀 가시화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또 추천을 해보고요. 추가로 또 환경부에 또 올해 전기차 보급을 또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도 호재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네,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한 번씩 짚어주시죠. 네, 매수가는 3,850원에서요, 3,900원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선은 3,500원 조금 여유 있게 잡고요. 목표가는 4,500원 1차로 일단 보겠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시장 속에서 더 큰 부품주보다 소형주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소형주는 일단 수급이 편차적으로 몰리는 종목하고 몰리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호재가 있는 쪽으로 더 많이 수급이 몰리고 변동성이 되게 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이제 조금 갈아타는 전략으로 작전을 세우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가격 메리트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다음은 이상로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먼저 지난 종목 대상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대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신고가를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한 양봉이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시더라도요. 지금은 원래는 기관이 많이 올렸었죠. 기관 장세였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약간 어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뭐 이치적으로는 여기서 절반 매도 후 다음에 절반은 가지고 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래서 일단은 절반 정도는 오늘 갭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자. 그리고 절반은 마저 끝까지 신고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수급적인 부분을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어차피 AS를 해드릴 거지만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을 보실 때 외국인은 들어왔고 기관은 만약에 팔았다고 보시면요. 그때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요. 대신 수급적인 부분이 기관이 계속적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는 조금 더 홀딩해도 괜찮다.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제 저는 이상로 전문위원이 대단한 기업 주가를 종목을 추천할 거라고 해서 잠을 설쳤는데요. 어제 예고하신 대로 기대주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어제 일단은 뭐 제가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같은 경우 어제 차트적으로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1950선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하방으로는 어느 정도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작은 박스권 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시장과는 방향성이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장과 방향이 일치하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 게 시청자 여러분한테도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상에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실적 개선세가 드러나는 종목이죠. 삼성전자 다음으로 드러나는 종목 현대차를 오늘 추천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 현대차인가요? 예. 현대차입니다. 자동차주 이제 가져 나오신 거 보면은 신고가 한 번 더 기대해 보신다는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요, 글로벌적으로 업황 자체가 지금 뭐 수피엔 우려도 있고요. 그런 부분 많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국 모멘텀 자체가 지금은 많이 죽은 상태지만 어차피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생각하면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 타이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동차 업종을 추가를 한다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현대차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전부터 지켜보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일단 현대차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지금은 기관이 받쳐주는 장세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주봉상으로 읽으시더라도 지금은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관과 함께 매수를 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몇 가지 짚어드리면요. 일단 1분기의 실적이 자체가 높은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 일본의 업체 신차 출시를 했죠. 하지만 또 그만큼 엔화가 약세가 돌아섰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율 자체가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 4.9%에서 5%대로 늘어났죠. 그만큼 현대차는 도요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3월 달에 사상 최대의 실적 갱신이 이어져서 전년 동기 대비 14.6%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시장을 지켜주는 가운데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3의 수혜주들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곧 심차 효과가 나타날 거라 생각하고요. 시장 분위기 자체가 보시면 중소형주 중에서도 운수장비 부품 업종 같은 경우에 조금씩 지금 시세 초입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당연히 대장인 현대차, 완성차 중에서도 대장이 형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현대차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한 번씩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요거는 이제 대형주니까요. 분할 매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만 8천 원 밑으로요. 분할 매수적으로 두 호가씩 건너뛰면서 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까지 보시고 그래서 손절 라인은요. 24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한 28만 원까지는 가지고 가보시자. 그래서 시장이 살아나게 된다면 당연히 현대차는 뛰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더라도
현대차는 꼭 필수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24만 원에 들어가서 목표가 28만 원 보고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4월 20일 금요일장 개장 한 25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봐야겠죠. 청성촌음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모가 출중한 박미라 앵커님, 봄처럼 더욱더 화사하셨습니다. 전국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보고 싶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기염둥이 청성촌음 신창환입니다. 예, 시간 참 빠르죠. 벌써 금요일장입니다. 예. 네, 자 이번 한 주도 돌이켜보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움직임이 없이 흘러왔었는데 어제 장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장 자체 지금 요즘 그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장이 이야기가 안 되는 장입니다. 장 자체가 지금 전혀 내동하지 않고 굉장히 에너지 빼는 그런 모양인데요. 일단 장 자체가 이제 저번에도 제가 이제 백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15일 정도는 추가적으로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장이 항시 그 100일 전후에서 사고 치는 모양이 있거든요. 100일 전후에서 주가가 큰 변곡이 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이제 100일에 일단 변곡이 한번 크게 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1차 변곡은 이미 났었어요. 1차 100일의 변곡점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100일에 맞춰가지고 이제 변곡인데 이번 2차 변곡이 앞으로 한 보름 정도 더 걸리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아직까지 계속 이제 박스권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60일 이평에 이제 지금은 상방보다는 하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방보다는 하방이다 이렇게 보는데 상방보다 이제 하방이 계속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평이 이제 강력한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보통 그 이동 평균이 이제 역배열 때 반등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에 한번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반등 자체가 커봐야 이제 21 이평에서 저항받고 작으면 61 이평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장 자체도 이제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이제 끌어당기는 그런 모양인데 장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가볍지 않고요. 굉장히 무거운 그런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장이 이제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보면 언뜻 보아도 음봉이 많습니다. 음봉만데 이제 이걸 이제 승률비라고 하는데 승률비 자체가 점점 나빠지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일단 그 주가는 추가적으로 계속 횡보 조정을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잡놈도 말을 들을 필요 없다. 절대 뭐 요즘에 실적도 필요 없고 테마도 필요 없다. 요즘에는 오직 단순하게 매매하는 게 최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요한 거는 지금 일목균형표의 그 선행 스팬 원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보통 선행 스팬 원이 하락하는 타임에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는데 지금 선행 스팬 원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선행 스팬 원이 하락하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 원의 하락을 여러분께서는 계속 점지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서 선행 스팬 원 하락은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한 3일, 4일 정도 더 약세를 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종가의 주가가 계속 약한 모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차들을 갖고는요. 일목균형표 검은구름의 변곡점이다.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차들을 분석할 수 있는 게 이제 역시계 곡선입니다. 역시계 곡선으로 지금 보시면 장 자체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침체로 계속하는 모양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역시계 곡선은 팔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 마우스 좀 치워주세요. 팔각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역시계 곡선 자체가 지금 계속 이렇게 팔각에 서 있는데 팔각에서 지금 거래가 줄어드는 이런 자리에 와 있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뭐 거래가 많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락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주가는 계속 쉬어가는 그런 자리를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가 늘어야 되는데 지금 거래 늘지를 않고 있거든요. 거래가 지금 계속 줄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주는 모양의 이제 이 푸른 게 거래가 줄어드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어쨌든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주는 아니라도 다음 주 중에 여차하면 한 121평을 한번 거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121평을 굉장히 한번 민감하게 봐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61평이 굉장히 이제 흡입력을 갖고 있는데 61평이 지금 이미 5일 11평과 21평이 곧 하방합니다. 5일평과 10일과 21평이 하방할 때는 주가가 121평을 한번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볼륨저 밴드적으로 보고 일목균형표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미 후행 스팬이 캔들 차트 안에 이제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장이 이제 무거워진데 진짜 어거제도 삼성전자 때문에 어거지로 주가를 방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지금 장 자체는 강보다 약이 강하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물을 1조 4천억씩 3천억씩 외국인과 기관들이 정면으로 붙었습니다. 기관은 상승 쪽, 외국인은 하락 쪽으로 정면으로 붙였는데요. 요즘 외국인의 기관들이 선물을 계속 짧게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고경의 특징이나 신용으로 봐서는 주가가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기관들이 상승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즘 기관이 거의 코렐라 같은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절대 잡주를 하면 안 된다. 일단은 지금 물리더라도 우량주에서 물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선물 동향을 항시 민감하게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요즘에 주가가 20포인트 빠지나 10포인트 빠지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등락 비율이 크게 높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식이 굉장히 현재 자체에 무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은 외국인 선물 동향 그리고 상승 등락비의 비중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에 이제 마켓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여러분께서 민감하게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컴퓨터가 예측한 매수 종목을 밝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수가 가능한 종목 쪽으로는요. 무림 PMP 강원랜드가 오늘 상승 매수 들어왔습니다. 컴퓨터 예측 프로그램으로 들어왔고요. 매도 종목은 S&T 중공업 한 종목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 데이터도 여러분께서 꼭 믿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봉으로 봐서 지금 매수 종목이 들어온 종목이 없습니다. 매수 들어온 거 없고 주봉으로 매도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결론은 장 자체가 굉장히 무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천천히 보시고 오늘 또 하루는 지켜보다. 그 대신 중요한 거는 장이 안 보일 때는 현금화 30%는 기본적으로 유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또 하루 정도 현금화에 주력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도 이어지니까 이 시간대 마감 전략도 잘 챙겨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